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말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서 조금 강의가 더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윤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다음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부터 통제 및 관리 활동까지 말한다라고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경영활동은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활동을 통해서 관리활동까지의 활동을 해야 기업이 경영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경영 목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자본, 경영 전략의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면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영 목표는 말 그대로 기업의 목적.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제한이나 사회적 위치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수행할 것인지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경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경영 목표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해야 기업의 목표인 이윤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의 시작이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시작하는 경영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목적,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활용하는 구성원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을 쓴다라고 해서 인적 자원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 수행하는지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100이라는 이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좀 무기력하고 아무래도 경영 목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한 60 정도만 이득을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100이라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110에서 150까지 이윤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에 설정한 경영 목표에 가장 근접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생산 쪽에서 일을 하는 20년 경력직의 사원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기업이 현재 들고 있는 돈.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기반으로 이윤이 창출되도록 경영 활동이 이루어질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을 기반으로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겠죠. 자본보다 이윤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말을 하는데 손해를 보게 되면 기업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영의 방향과 범위가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필요한 자금이 150만 원 정도 조달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쓸 수 있는 뭐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것도 많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영 전략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내 모든 자원을 조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인적 자원과 이 자본을 활용해서 자,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세워서 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자본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결정하는 구성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 도산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체계화한 것으로, 그러니까 체계화는 말 그대로 과정을 세분화한 거겠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반 활동의 관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제반 활동은 자, 모든 활동을 뜻해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원 등을 활용하겠죠. 여기서 이 자원은 자, 인적 자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의 관리 과정과 경영 기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과정과 경영 기능, 그리고 각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의 부분별 경영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반 활동,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기업의 규모이기 때문에 부서나 팀 단위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목표, 경영 전략에 따라 부서 또는 팀 단위의 배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반 활동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부터 경영정보 시스템 관리까지 총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각 구성 요소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인데, 자, 인적 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 자, 이윤 창출이죠. 자, 이윤 창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얼마나 채용할 것인지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자, 생산 관리는 말 그대로 자,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지 관리하는 과정으로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그 다음에 이 인적 자원을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자본을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는 활동을 생산 관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케팅 관리가 있는데, 마케팅 관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는 말 그대로 홍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자,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판매 및 촉진, 그다음에 유통 경로 등을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관리는 말 그대로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자, 재무 관리와 회계 관리는 똑같이 돈 관리지만, 자, 재무 관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는 거고요. 회계 관리는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소비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총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 관리는 기업의 경영 목표,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자금이 어떻게 조달이 될지, 그 다음에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그 자금이 목표한 그리고 계획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및 통제 등의 활동을 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측정하고 그
그 다음에 기록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측정, 기록, 그리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관리를 통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나갔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결정하는 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형태로 제공해주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사원 교육이나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올해 기업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사원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목표를 잘 알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그리고 전달을 해주는 활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경영관리의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관리란 기업의 목표, 이윤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윤 창출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계획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를 다시 계획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표가 있죠.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윤을 볼 건지, 그리고 얼마나 제공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활동이 계획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는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인적 혹은 물적 자원, 자본, 정보, 지식 등 이러한 기업의 이전 단계에서 세웠던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계획하고 조직 단계를 거쳐서 인원도 투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그 기업의 경영 목표나 전략에 맞지 않는 사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원들을 교체를 해주던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방향에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모든 행동이 의도된 목표와 부합하는지 작업 수준을 평가한 후 사전 또는 사후에 수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조직원이 기업의 목표에 잘 동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조직원은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등의 과정을 말하는데, 이 통제 과정을 거쳐서 이 처음 계획부터 통제 과정을 거치면서 쌓인 축적된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에서 조직까지 넘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에서 지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관리의 순환 과정까지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